이렇게 조기 대선을 코앞에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책임론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광장에서 국회에서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분열돼 있기 때문에 역부족이었어요. 제발 탄핵만에 막자라고 얼마나 읍소를 했습니다.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들이, 우리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어요. 지금도 저 안에서 같이 못 앉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탄핵 찬성을 밝혔던 당내 의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있었겠죠. 결국에는요, 국민의힘 경선은 이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싸움 구도로 되는 게 아니냐. 아까 경선 흥행과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언론들은 이거 이 윤심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게 과연 윤심까지 이어질지, 경선에도 이 부분이 지금 탄핵 찬성과 반대파의 갈등으로 불거질까 봐 걱정을 하거든요.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통과 의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건 언젠가는 이번 대선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 꼭 치러야 될 과정이거든요. 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저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어정쩡한 스탠스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당의 입장은 아니다, 개별 입장이다라고 거리를 뒀지만 또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건 또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또 함께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그러면 이 당은 탄핵과 또는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입장이 뚜렷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명이 전원 일치로 지금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의원이 이야기하는 진짜 분열은 누가 지금부터 하고 있느냐. 저는 의원총회에서 탄핵 찬성한 사람들 같이 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도리어 지금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를 이야기해야지, 이미 어저께 결정이 돼서 탄핵에 대해서 이미 끝난 어떤 문제를 갖고 그때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누구고 우리는 탄핵에 반대했으므로 우리가 순수하다. 또 오늘 언론을 봤더니 대통령을 지켜낸 80명만 있으면 된다, 이런 발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런 어떤 토론 분명히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누가 헤게몬을 장악하느냐, 어느 쪽이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느냐, 이것이 사실 첫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국민의힘의 지금 대권 주자들 인물난을 얘기를 했는데 누구 하나 지금 앞서 치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인물난 때문일까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요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 얘기 나오면 야당 입장에서는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영에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게 되면 탄핵 찬성파가 지지하는 겁니까? 탄핵 반대파가 지지하는 겁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본인의 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그 과정 속에 나온 발언들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직전에 열렸던 국무회의는 자기가 보더라도 정당하지 못했고 정당성이 부족했고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얼마나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아주 큰 증거로 활용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도 부당하다고 느끼는 국무회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마를 하더라도 탄핵 반대하는 그 윤상현 의원 같은 쪽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후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통합적인 후보다 그렇게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일단 선관위원장과 통화를 했고 선거 관리에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선거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밝힌 것 이외에도 지금 민생을 비롯해서 외교, 경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대 이 피해를 봤던 산불 피해 수습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일부의 의견이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이 본격적으로 그럼 출마 의사를 밝힌 겁니까? 안 밝힌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아직까지 밝히지 않으셨죠. 네. 아직까지 밝히지 않으시고 사실 또 우파 보수 내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치유의 어떤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8대0 탄핵 인용이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지 못했고 최소한의 이제 중도 보수 재판관들은 반대를 해서 탄핵 기각이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신 분도 많은 상황에서 탄핵이 전원일치 탄핵 인용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멘붕에 빠지고 아노미 상태에 빠진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재빨리 네, 출마하겠습니다 선언을 해서 하루 이틀 빨리 선언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도 없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실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이 언제 뭐 할지는 고민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는 지금 물밑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중도 우파 보수 내의 어떤 지지율에 압도적인 어떤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나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그럴 가능성은 극히 없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제가 왜 김문수 장관의 출마 여부를 여쭤봤냐 하면은 이 탄핵 정국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굉장히 보수의 지지를 많이 얻었습니다만 이미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그 이미지로 계속 이 조기 대선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탄핵 이후에 그렇다면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도는 어떻게 변동될지도 이번 주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